휴일날은 보통 10시간 이상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10시간, 최고 많이는 18시간. 휴일날은 퇴근하면 무조건 도서관 갔습니다. 국내에서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그런 회사에 또 다시 입사하게 됐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점령군이 들어와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다 한직으로 발령을 내고, 그때 당시에 많은 직원들이 다 떠났죠, 회사를.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까지는 당하진 않았지만, 끝까지 정년퇴직하게 되었죠. 1년에 제가 뛴 걸 기록수를 재보니까 3,500km를 뛰었더라고요. 365일 중에 3,500km 뛰었으면 하루에 10km씩 매일 뛴 건데, 중소기업 대표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스카이 출신들도 구조조정당에서 50대 초반에 구조조정당에서 그 사람들도 자격증 따갖고 와서 여기 와서 시설 쪽에 와서 일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전직 뭐 했었는데 그런 마인드 갖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장님 연봉은 어떻게 되십니까? 결론은 인생은 일타 아닙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후반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한 다음 날 새 직장을 출근할 만큼 은퇴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한 준비정신의 끝판왕 최경묵 소장님이십니다. 그를 향해 찾아갑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50세 초반부터 용의주도하게 10년간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마침내 나이 60세에 결승선을 통과, 죄취업에 꼴이난 마라토너이자 인생 2막의 멘토이십니다. 인생 후반전의 최고의 반전, 여기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그를 만나보시죠. 소장님 반갑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물 규모 한 5만 평 되는 데서 관리소장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최경묵입니다. 5만 평, 그럼 어마어마하잖아요. 건물이 몇 층짜리 이게 건물인가요? 15층 건물이고요. 지하 5층에 3개동 건물. 3개동이나? 네. 15층으로 3개. 상주 인구도 대단하겠네요. 상주 인구가 11,000명 정도 됩니다. 지식산업센터이다 보니까 여기 한 950여 개 회사가 입점되어 있어요. 이제 환경과 안전과 관련해서 장래에도 희망이 있을 것 같아갖고 많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안전관리 쪽 위주로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을 땄고요. 그래서 수방 기사 자격증을 땄고요. 그리고 또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증 3개 따서 현재 소장 역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3년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오셨나요? 여러 분야에 대해서 탐색을 좀 하셨을 건데.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업종에 뭐 인터넷에 이제 구직난 많이 활용도 했고 아름아름 소개로 면접도 여러 군데 받고 뭐 떨어진 적도 있고 우연치 않게 지금 현재 근무하는 데서 선택을 받아서 퇴직과 동시에 오게 됐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오셨어요? 그 천운이네. 그렇죠. 정말 퇴직하고 1월 1일에 하루 쉬고 12월 31일자 퇴직하고 1월 1일에 하루 쉬고 1월 2일부터 출근한 거죠.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는 제가 관리한 적은 한 50여 명 됩니다. 50명. 50여 명.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의 좀 독특한 그런 어떤 그 이력의 소유자랄까 이런 분들도 참여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있어요. 어떤 분이시죠? 중소기업 대표까지 하신 분이 있어요. 직원 한 300명 거느리고 이렇게 대표 회사를 하다가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고 좀 놀다가 방황하다가 어떤 동기부여에 대해서 자기가 자격증 공부를 해갖고 자격증 따갖고 와서 기사로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이 생겨서 면접 보는데 면접 보러 온 경우도 있었고요. 스카이 출신들도 구조조정당에서 50대 초반에 구조조정당에서 그 사람들도 또 자격증 따갖고 와서 여기 와서 시설 쪽에 와서 일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전직 경찰관 뭐 고위직에 있는 그래도 간부급들이
저 자격증 따갖고 와서 정년퇴직하고 자격증 따고 와서 여기 가서 지금 근무하고도 있고 지금 현재 다행이에요. 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은행 지점장 출신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 많아요. 다양한 사람이 많아요. 예. 나이 들어서 공부해갖고 자격증 따서 이런 데 지원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네. 이런 길도 몰라서 하는 네. 경우도 있지만은 일을 안다 그래서 지원해서 면접 보러 온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네. 내가 전직 뭐 했었는데 그런 마인드 갖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을 못하고 그만두더라고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직이 있으실 텐데 네. 그게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어떤 직장 명칭을 네.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고 예. 제가 이제 86년도에 첫 직장 생활 시작했어요. 86년도 예. 군대 갔다 와서 네. 시험을 봤는데 네. 우연찮게 이제 대기업에 네. 입사가 돼서 네. 대기업에서 이제 한 6년 정도, 6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직장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갖고 예. 한 번 단계 점프해서 네. 업그레이드해서 또 그래도 국내에서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그런 회사에 또 다시 입사하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이제 또 그때 이제 업무가 인사노무 관련해서 업무를 맡았죠. 인사 쪽에? 네, 인사노무 관련 업무를 좀 맡았는데 네. IMF 때 이제 회사가 부도를 맞았죠. 야, 세상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급여를 한 3개월 동안 못 받아가면서 네. 상당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죠. 예. 그때 저도 떠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네. 내가 떠나서 과연 다른 직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때 떠날 수가 없었어요. 끝까지 참아보자. 네. 그래서 참고 나서 이제 남기로 했는데 부도 나서 한 1년 지나고 나서 회사가 또 M&A가 됐죠. 네. M&A에 대해서 M&A 하는 측에서 저를 좀 고용승계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직장에서 고용승계 받고 나서 거기서 20년 근무했나요? 네.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정년퇴직하고 네. 이제 지금 바로 이쪽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때 M&A하고 그 환경에서 근무를 하실 때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예. 나름 그래도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네. 소위 부도난 회사가 이제 M&A에 대해서 네. 들어오는데 소위 그때 당시에 쓰는 용어 점령군이 들어온다 그랬었거든요. 예. 점령군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다 한직으로 발령을 내고 그때 당시에 많은 직원들이 다 떠났죠 회사를. 선배들도 거의 많이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이제 M&A 되고 나서 선배들도 막 자의반 타의반 다 그만두고 네. 또 구조조정에서 그만두고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구조조정까지는 당하진 않았지만 네. 끝까지 정년퇴직하게 되었죠. 여러 가지 수모랄까 여러 가지 차별이랄까 이런 부분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물론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 혼자 겪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 견딘 게 결국은 그래도 이렇게 좋게 됐다 저는 판단합니다. 힘들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을 때 나름대로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마라톤에 또 마니아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저 마라톤을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일단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힘들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체력적으로 정신 건강이 올바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거의 하루에 10km씩 거의 뛴 것 같아요. 한때는 1년에 제가 뛴 걸 기록수를 재보니까 3,500km를 뛰었더라고요. 365일 중에 3,500km 뛰었으면 하루에 10km씩 매일 뛴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이 뛰었어요. 뭐 그래서 1년에 보통 3,000km는 그때 당시에 3,000km는 일본에 기본적으로 뛰었고 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뭐 한 2,000km 1,500에서 2,000km 정도로 뛰면서 거의 운동을 했고
10km 마라톤은 물론 풀코스 마라톤도 수없이 했고 또 울트라 마라톤 100km 마라톤도 도전해서 1박 2일 동안 100km 마라톤도 뛴 경험도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마라톤. 야. 네. 그러면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뭐 그때만치는 못하더라도 지금은 네. 저 건강 유지 차원에서 네네. 보통 일주일에 운동 4, 5일 네. 정도는 꼭 하는데 옛날같이 기록에 욕심을 내지 않고 네네. 5km 내지 10km 마라톤은 네. 일주일에 4회 정도는 꼭 합니다. 아, 그래서요. 그래서인지 피부가 지는지 살아있는 건데. 아, 올해 어떻게 되시죠? 61년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동안이시네. 네. 야, 저도 이제 마라톤 해야 되겠네, 지금. 아, 젊어지니까. 야, 그럼 그 힘든 시기에 마라톤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 힘든 과정을 좀 극복을 하시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도 많이 하셨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저 네. 마인드 컨트롤을 그 마라톤으로서 저는 접목을 시켜서 아. 했죠. 아, 퇴직 전에 네. 나름대로 그 준비를 하셨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습니까? 마음에는 50대 초반부터 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55세 정도가 되지 않았나. 네. 따진다면 55세 정도부터 실제로 그때부터 책 사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게 된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네. 회사 내에서 어떤 저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 교육하는 게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강사 선생님께서 네. 앞으로의 그 은퇴 후에 네. 전망되는 기업이 환경과 안전과 관련된 게 환경 안전. 하는 게 예. 유망할 것 같다. 예, 예.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네. 퇴직하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예, 예. 많은 긍정적인 말도 많이 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돼서 거기서 착을 얻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됐죠. 직장 다니시면서 나름대로 공부 준비하시게 되면 상당히 버겁고 힘드실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떠셨어요? 회사 내에서 뭐 남들 보는 앞에서 책 꼭 펴놓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 항상 퇴근하면 바로 도서관 가서 공부했고, 네. 그리고 휴일날 네. 하루 종일 휴일날은 보통 10시간 이상을 공부했던 것 같아요. 10시간 최고 많이는 18시간 쉬는 날에 그렇게 공부를 했고, 평일날은 퇴근하고 나면 뭐 2-3시간, 4시간 많이 하면 그 정도 꼭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루틴대로 평일날은 퇴근하면 무조건 도서관 갔습니다. 퇴근하면 퇴직하시기 전에 같은 그 동료들 이렇게 소장님처럼 준비하신 분들이 있었나요? 그때 못 봤어요. 아. 다만 예. 제가 이제 제가 퇴직하고 저 바로 그만두고 나서 1년, 2년 차들이 있었어요. 네네네.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많은 얘기를 해줬죠. 네네.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걸 못 봤어요.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퇴직 전 같은 경우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 은퇴 이후의 삶이 참 이렇게 두렵기도 좀 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그때의 퇴직을 앞두고 그런 심리적인 변화가 좀 없었나요?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랄까? 물론 있죠. 있었죠. 예. 그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일단은 내 육체가 건강한데 실업급여 타고서 집에서 있는다는 것이 성격적으로 저는 제 자신의 용서가 안 됐어요. 네네네. 제가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불안감도 있었지만은 나는 일을 해야 나의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놀지를 않았어요. 퇴직할 때까지 거의 놀지를 않았어요. 네. 계속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그랬죠. 야,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그 소장님 연봉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거 한번 여쭤봐도 돼요? 그래도 나이대에 비해서 네. 퇴직한 사람들 중에서 나이대에 비해서 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상위 클래스. 예. 그렇구나.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소장님처럼 좀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시나요? 다 놀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디 가게 되면 빛이 나는 사람이 되겠네, 소장님이. 어디 뭐 술 한잔 사라고 하고 밥 좀 사라고 좀 하겠네. 그래도 아니, 많이 부르고 하겠네. 밥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뭐 아. 비싼 거 못 사도 밥 정도 삽니다. 이야, 참. 이야, 이거 언제까지 하실 어떤 계획이신가요? 언제까지 한다는 건 길게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네. 건강하기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제가. 이거는 정년이 없는 건가요? 건강하고 제가 실력만 있으면 오래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마라톤 70까지 하시면서 한 80까지 70까지는 할 수 있어요. 70까지? 80까지 하실 줄이에요? 아, 이제 쉬어야지 저 때는. 아, 그러시구나. 앞으로 그러면 뭔가 그 가슴 뛰는 어떤 그 꿈이랄까, 뭔가 하고 싶은 어떤 소망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저도 예, 지금 인터뷰 하시지만은 네, 원래는 퇴직하고 나면 유튜버 하려고 알았어요. 유튜브로? 예. 아, 그러셨어요. 인쪽에 관심이 많고 네네. 집에 가면 제 방에 가면 거의 스튜디오식으로 꾸며져 있어요. 진짜예요? 예. 그래서 제가 와, 만지는 프로그램, 네네네. 뭐 편집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러스트, 파워포인트, 포토샵 그 젊은 애들 못지않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도 있고 야, 과거에 그 UCC 제작해갖고서 네네네. 출품해서 뭐 제가 이제 1등 당선해서 상당한 상금도 받아본 적도 있고 그런 경력이 있었어요? 근데 예, 여러 분 있었어요. 그럼 어떤 분야 쪽으로 콘텐츠요? 예, 콘텐츠. 이건 업무적으로는 안전과 관련된 콘텐츠를 네. 방향돼서 했는데 네, 그렇게 구독자가 많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네. 생각이 들고 네, 지금은 나이대에 맞는 그냥 브이로그 형식으로 브이로그 형식으로. 예, 아, 하는 게 진솔한 거를 보여주면 구독자가 생기지 않을까. 이번 계기에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네. 그건 저 예. 스타트 하면은 금방 할 수가 있는 네네네. 뭐 네, 뭐 준비는 되어 있는데 예, 좋습니다. 그거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야, 아직은 지금 여기 현직에 대한 그렇죠, 그렇죠.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러시군요. 편이에요. 예. 그래, 응원하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제 단점이자 장점인 게 게을르지를 않아요. 네. 네, 게을르지 않다라고 제 스스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게을르지 않으려고도 노력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생활의 철칙이랄까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신 거는 혹시 어떤 부분이 있으시나요? 좌우명이 결론은 인생은 이벤트 아닙니까? 예. 인생은 이벤트라고 생각하는데 예. 내 삶과 예. 내 가족, 내 네. 동료들이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자신을 준비해가는가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내 일의 정년을 맞이하면서 일을 함으로써 이제 가장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고용정전 때보다 지금 나이 들어서 지금 행복한 삶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기 굉장히 행복한 거. 예.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의 그 인생 60 넘게 되면 건강하고 행복에 대한 키워드에 관심들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누구나들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할까 은퇴 이후에 어떤 자기 어떤 방향에 대해서 찾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언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맞아요. 의기소침이 있을 수 있죠. 일단은 운동을 하셔야 돼. 운동. 운동 마라톤 해야 된다. 예, 저는 취미가 운동이었고 좋아하는 것도 운동이었고 네. 모든 게 마라톤이었어요. 네. 마라톤으로서 극복을 하고 마라톤으로서 마라톤 하고 오면 또 정신 맑아지고 그리고 또 찾으려고 그러죠. 바깥세계 내 우물한 바깥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인생 후에 일을 잡는다는 것이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보는 시야가 적어요. 네. 적을 수밖에 없고 엄청 적다 보니까는 그 퇴직한 이후에 바깥 세계에 대한 그 부분을 보는 폭이 적어요. 네. 그것을 얼마나 폭넓게 생각하고 바깥 세계가 어떤가를 고민하고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접해보고 해야지만은 그런 기회가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평상시에 많이 근무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책 보고 뭐 자격증 따고
그런 데서 일자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조직에서 30년 넘게 35, 6년,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그 직장에 벗어난 또 다른 세계에서 어떤 환경이 있는 거는 들어서만 많이 알지만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아, 그 찾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 찾으려고 사실 많은 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근데 우연찮게 저한테 운이 와서 기회가 이제 왔다. 찾으려는 사람이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자격증을 따면은 자격증 딱 땄다 해서 뭐 어디 가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자격증 예를 들어서 뭐 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경력은 없어. 자격증을 땄는데 그런 사람을 이런 데서 바로 뽑아주진 않죠. 네. 보통 경력자 위주로 좀 많이 뽑으니까. 네. 그리고 또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 여기서 직원들하고 호흡이 안 돼요. 운영중에 그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면접 볼 때도 주안점을 두는 게 네. 나름대로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은 네. 얼마나 들어와 그 기준에 있는 직원들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가를 중점을 갖고 면접을 보죠. 면접 포인트가 바로 네, 그거네요. 그렇구나. 그런 부분이 중장년들 부분에서 앞으로 가져야 될 그런 어떤 그 마인드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